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웃자람이 일어나는 기작과 어떤 것들 때문에 웃자람이 일어나고 그 웃자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농법이 가장 맞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자람이 일어난 이유는 질소질의 무분별한 공급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은 처음으로 왜 나의 작물은 웃자랄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웃자람이라는 거는 특히나 원예 과수 작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해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지상부, 지하부뿐만 아니라 지상부의 생육이 좋아야지 과일들도 착색도 잘 되고 달아지고 수확량도 늘어나고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경쟁이잖아요. 웃자란다는 얘기는 영양생장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얘기로 동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요. 영양생장이 과도하게 되면 당연히 생식생장이 조금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자람은, 지상부는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면서도 웃자라지 않게 만드는 것은 지금 작금의 이제 농민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웃자람이 일어나는 기작과 어떤 것들 때문에 웃자람이 일어나고 그 웃자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농법이 가장 맞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자람이 일어난 이유는 질소질의 무분별한 공급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질소질, 나는 똑같이 질소, 인산, 가리 뿐만 아니라 다른 다량원소, 미량원소 줬는데 왜 비가 오기만 하면 질소질이 다량으로 공급이 돼서 웃자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양분은 결국에 옆면시비, 목면시비, 과면시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 게 절대 다량이라고 일단 이거는 외우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어떻게 흡수가 되냐?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이 흡수되면서 함께 뿌리로 흡수된다. 이것을 우리는 집단 유동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토양과 접촉한 뿌리를 통해서 토양과 뿌리의 경쟁 관계로 양분이 흡수가 된다. 이것을 이제 뿌리 가로채기 또는 이제 이온 교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방법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냥 양분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뿌리를 통해 양분이 흡수된다. 이건 그냥 확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은 집단 유동 혹은 뿌리 가로채기 혹은 확산, 이렇게 세 가지 기작으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흡수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양분을 가장 많이 전달할 것이냐, 식물의 체내로 가장 많이 전달할 것이냐 보시면 순서대로 1번, 2번, 3번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흡수되는 건, 가장 많은 양이 양분이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집단 유동, 그 다음이 이제 뿌리 가로채기, 그 다음이 이제 확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양분별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소, 아까도 웃자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질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양, 98%의 질소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 질소의 98%가 전부 다 집단 유동을 통해서 물과 함께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뿌리 가로채기 그리고 확산은 매우 적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인산이랑 가리는 이것과 매우 상반됨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산 같은 경우는 집단 유동, 물과 함께 뿌리로 흡수되는 거 고작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뿌리 가로채기도 고작 3%, 나머지 90%가 넘는 양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과정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질소랑 인산의 흡수 패턴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질소 같은 경우는 물과 함께 이동해서 물과 함께 뿌리로 흡수가 된다는 거고요. 인산 같은 경우는 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고작 6%,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91%가 확산 기작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건데요. 아까 웃자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농사를 직접 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셔야 합니다. 언제 웃자람 많이 일어나죠? 고온 다습할 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일 때 웃자람이 훨씬 더 심각해지죠. 이것은 토양의 함수율, 수분 공급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토양의 수분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수분이 많아질 때 잘 흡수가 되는 친구는 이것만 살펴보시더라도 인산이 아니라 질소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는 거죠. 칼륨도 마찬가지인데요. 칼륨 같은 경우는 인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비슷합니다. 집단 유동,
물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들이 20%, 나머지 80%는 물과 크게 관련 없이 뿌리 가로채기가 2%, 그리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이 78%라는 거죠. 예, 인산과 칼륨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고 질소를 다른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 물이 많으면 흡수가 잘 되는 건 뭐다? 질소다. 결국에 장마, 비가 많이 왔을 때 잘 흡수가 되는 양분은 뭐다? 질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짜를 수밖에 없는데요. 질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우짜라는 건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도 한번 살펴보면요, 칼슘은 오히려 질소랑 조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예. 칼슘 같은 건 뭐 비료의 3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양분이니까 저희가 따로 넣어놨는데요. 72%가량이 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뿌리 가로채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게 28%. 고농도에서 저농도의 확산을 통해서 흡수되는 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작물들이 지상부뿐 아니라 지하부가 커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결국에 세포 분열과 세포 비대로 살펴볼 수 있겠죠. 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세포의 수를 많게 하는 거고요. 분열이 끝난 후에는 이제 비대가 일어날 텐데, 세포가 비대가 일어나는 가장 간단한 기작은 액포 내에, 식물의 세포질 내에 있는 액포 내에 물 등이 저장되는 거예요. 뭐 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저장이 되지만 대부분 물이 저장이 되는 거니까요. 물이 저장이 되면 세포가 커지고요.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면서 작물들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물도 많이 공급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집단 유동, 물과 함께 공급되는 과정이라고 배웠죠. 집단 유동을 통해서 질소가 무분별하게 많이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작물 내에서 영양생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질소를 배경으로 하는 식물 호르몬, 뭐 옥신이나 지베렐린 자체가 작물들의 결국 신초라든가 뭐 가지라든가 잎들을 크게 하는 영양생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소가 비와 함께 많이 공급이 되면 세포 내에 액포가 커지는 과정과 동시에 질소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영양생장이 더욱더 촉진이 되고 이것이 우짜람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인산이랑 가린 이거랑 크게 연관이 없는 거죠. 인산이랑 가린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집단 유동이 아니라 뿌리 가로채기라든가 확산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우짜람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지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액포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짜람을 막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이 공급되는 기작과 반대로, 그것과 별개로, 물이 기작되는 과정과 별개로 질소의 무분별한 공급을 막아야 하고요. 그 말은 질소가 이제 식물 체내에서 질소의 활성도를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활성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농가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인산가리죠. 인산가리 말고 이제 뭐 인산칼슘이라든가 칼슘제도 억제제로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도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산가리 연면 시비가 굉장히 효율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인산가리는 인산뿐만 아니라 가리 두 친구 전부 다 작물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질소랑 경쟁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센 친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량 원소죠. 비료의 3대 요소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했을 때, 그리고 고농도로 공급했을 때도 작물에 좀 해가 적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미량 원소 혹은 뭐 다량 원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질소랑 경쟁을 시킨다고 했을 때 고농도로 하게 되면 작물에 이제 농도 장애가 좀 입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다량 원소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인산 자체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인산 자체가 동화 과정의 방해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짜람을 막기 위해서 고농도로 인산이 공급이 될 때는 그 동화 과정에서 탄소의 고정을 인산이 조금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동화 과정을 조금 저해시켜주는 거죠. 저해시켜주기 때문에 과도한 우짜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산이랑 칼륨이 이제 고농도로 공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식물 호르몬, 아무래도 농도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그 식물의 스트레스 활성 호르몬이 애부식산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애부식산이 발생하게 되면 애부식산의 주요 기작 중에 하나가 바로 공변세포를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기공을 좀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물의 기공이 닫히면 두 가지의 유의미한 기작이 일어나게 되겠죠. 첫 번째 기작 같은 경우는 증산작용을 억제하니까 추가적으로 식물 세포질 내에 있는 그 액포에 물이 저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짜람을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공이 닫혀 있으니까 호흡 등의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호흡 등의 신진대사가 덜 일어나게 되니까 물질대사가 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금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동성이 좋은 양분, 질소, 인산, 칼륨, 뭐 마그네슘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질소랑 싸울 수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인산이랑 칼륨은 이동성, 작물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으니까요. 반면에 작물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지 않은 양분들, 칼슘, 붕소,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인산이랑 칼륨은 이동성, 작물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으니까 질소랑 대적할 수 있지만, 뭐 이런 인산이랑 칼륨이 고농도로 공급이 되었을 때 뭐 애부식산이라든가 탄소의 고정을 막는다라든가 뭐 팽압이 낮아진다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에 세포 곳곳으로 인산이랑 칼륨이 열심히 전달이 되고 그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훨씬 더 웃자람을 빠르게 예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랑 정확하게 비례하냐면 그 이동성, 작물 체내에서 이동성이랑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동성이 좋지 않은, 작물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지 않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웃자람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양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칼슘 같은 경우는 인산, 칼륨과 다르게 이동성이 낮죠. 이동성이 낮고 한번 이제 어떤 기관으로 흡수가 되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 재전류가 거의 불가능한 양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이랑 칼륨처럼 질소가 열심히 싸워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웃자람을 막기에 칼슘은 그렇게 적합한 양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분들께서 칼슘 형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 인산 칼슘이라든가 염화 칼슘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동성이 낮은 칼슘이 들어있다 보니까 고농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인산 칼슘 같은, 염화 칼슘 같은 경우는 워낙 고농도로 들어가게 되면 칼슘뿐만 아니라 염소가 무분별하게 공급이 되면서 작물에 염류 스트레스를 낼 수 있고요. 인산 칼슘은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인산 칼륨에 비해서도 너무나 턱없이 용해도가 낮습니다. 쓰시기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은 비종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농가분들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결국에 웃자람이 일어나는 기작도 설명을 드렸고, 인산과 칼륨이 웃자람을 막는 기작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일 적합한 비종은 인산과 칼륨, 인산 칼륨이다라고까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농가분들께서 칼슘의 형태,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양분, 염화칼슘이라든가 인산칼슘을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바닷물 같은, 그러니까 좀 바닷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닷물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바닷물은 염화 나트륨이죠. 뭐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뭐 요오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지만 결국에 염화 나트륨입니다. 대부분의 양이 다 염화 나트륨인데, 나트륨, 소듐과 염소 전부 다 작물들이 많이 흡수하는, 작물들 별로 좀 흡수하는 애들도 있지만 절대로 많이 흡수하지 않는 미량 원소이죠. 이 미량 원소가 웃자람을 막기 위해서 고농도로 적용이 된다. 당연히 뭐 염류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웃자람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고농도로 했을 때 염류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지상부의 생육 저하보다 염류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하부의 생육 저하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상부뿐만 아니라 지상부보다도 지하부가 훨씬 더 생육이 저하가 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지상부의 생육 저하가 말도 안 되게 촉진돼요. 뭐 낙엽이 진다라든가 심각하게 뭐 입을 떨군다든가 스스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물의 생육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몇몇 분들께서 고구마뿐만 아니라 뭐 고추 같은 경우도 웃자람을 막기 위해서 바닷물을 시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시비하시는 그런 모양을 살펴보면은 시비하신 모양을 살펴보면 좀 우려가 되니까 저농도로 이렇게 바닷물 같은 경우를 공급을 하시더라도 지하부 생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고구마 고추를 예로 들었는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이제 뿌리 부분을 뿌리 부분을 수확하는 뿌리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뿌리는 안 보이고 지금 위에는 보인단 말이죠. 근데 위에가 너무 무성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바닷물 같은 거를 공급을 하면 좋다라는 그런 거를 들으셔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부의 세력을 잡으려다가 지하부의 세력은 훨씬 더 위조가 되는,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수확량도 줄고 품질도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바닷물 시비하시고 그러는 건 좀 그만하셔야 되는 농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이제 질소의 형태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건 결국에 질소는 집단 유동으로 물과 함께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공급이 되면 다량의 질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량의 질소가 웃자람을 일으키고, 그 웃자람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인산과 칼륨, 즉 인산가리가 제일 적합한 비종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제품들은 안 좋은 거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인산가리가 어떻게 질소의 효용을 막을 수 있고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어떤 질소를 도대체 얼만큼 쓰시길래 이렇게 웃자람이 심각하게 일어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용수를, 그러니까 물 공급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면 뭐 물이 공급이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물 공급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질소의 형태와 질소의 공급량을 분명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질소의 형태와 질소의 공급량을 사전에 미리 결정하시고 체크하시고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관행적으로 질소를 사용하시는 거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완효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효성 제품 같은 경우는 코팅 제품도 있을 거고, 아예 뭐 질산화 억제 제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질산태 질소 외에 다른 질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암모니아태 질소라든가 요소태 질소 같은 경우들은 작물이 바로 흡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가수분해와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질산태 질소로 변환이 된다면 흡수가 되는 건데, 그 완효성 제품이라든가 암모니아태 질소라든가 요소태 질소가 공급이 되면은 그게 질산태로 변화하고 작물이 흡수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4월 내지 5월에 많이 흡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비를 많이 맞고선 7월과 8월에 가수분해와 질산화 그리고 코팅이 벗겨지면 흡수가 많이 된다. 이건 웃자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 즉 질산태 질소 형태의 질소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까지는 무기비료 얘기였고, 이제 유기물로 넘어가게 되면 과도하게 유기물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분 같은 경우는 다른 유기 제품들 중에서도 질소의 공급량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죠. 그래서 개분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유박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과하게 질소를 공급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런 유기태 질소들 같은 경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완효성 제품이라든가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 질소처럼 작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질소로 변환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질소질이 또 무분별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은 이제 질소의 형태를 질산태 질소로 바꾸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네,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데요. 결국에 이제 빠르게 용해되고 이온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먹을 수 있는 형태, 즉 질산태 질소 형태로 빠르게 변환이 가능한 제품. 근데 이 변환 과정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토양의 함수율과 토양의 비옥도라든가 지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이거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차라리 완결 제품인 바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녹으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질산태 질소 형태의 제품이 반드시 질소의 공급원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과하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변환 과정이 더 잘 일어나지도 않고 지하수로의 침출도 더 많아지고 작물이 한 번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땅에서 이제 불용화되어 있다가 많은 양의 물과 함께 한 번에 들어가면서 이게 웃자람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비료 공급의 원칙은, 제일 효율적인 비료 공급 방법은 소량씩 나누어서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결국에 이제 웃자람이 일어나는 원인과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자람의 발생 원인은 물과 질소라는 거죠. 그리고 물과 질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왜요? 질소는 대부분이 물과 함께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산이랑 칼륨과 많은 차이를 보였었죠. 그래서 웃자람 해결을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은 바닷물도 아니고 칼슘도 아니고 인산 칼륨 제품, 인산 가리 제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들이 뭐 ABA를 발생시켜서 뭐 공변세포를 닫고 탄소의 고정을 막고, 그거는 이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결론 부분은 인산 칼륨이 제일
웃자람을 맡길 땐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 조금 더 고농도로 하셔도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량 원소니까요. 그래서 100에서 300배로 고농도로 공급을 하시더라도 농도장애 없이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웃자람 같은 경우는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워낙 그 질소의 이동성도 빠르고, 그리고 물도 이제 결국에 웃자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일어나게 되면 사실 막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웃자람 같은 경우는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 예방이 되게 중요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비료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분별한 질소의 공급을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요. 질소의 형태를 바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 오고 나서 다량 흡수가 되는 유기물이라든가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 질소, 완효성 질소, 코팅 질소, 뭐 질산화 억제제 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질산태 질소를 소량씩 분시하시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좀 이제 농업에 당면한 현실들의 그 이론적인 배경과 그 해결책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코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비료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요것들이 내년도 3월까지만 그냥 보실 수 있는 거고, 3월 이후부터 멤버십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돈을 내고 보셔야 하니까요. 그 전에 빨리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빨리 이 채널을 이제 구독하셔가지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3월 전까지 열심히 보셔가지고 꼭 농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